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의원 최임돈 원장입니다. 코는 무조건 5년에 한 번은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말 믿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척코 수술이 잘못돼서 고민되신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재수술 한 번으로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는 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보통 한 번만에 끝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수술 받으셨다고 한 분은 12번인가 받으신 분인데, 제대로 하는 거 7번, 뭐 조금 부분 수정 다음에 12번이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그분은 안에 여는 것조차도 너무 무서웠어요. 피부도 너무 얇아져 있고.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은 자동차랑 달라요. 자동차는 타이어 사이즈 잘못 꼈네 하면 카센터 가서 바꿔 끼우면 그냥 정상 자동차가 되잖아요. 사람 몸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칼을 대서 안에를 뭔가 건드려 놓고 닫으면 무조건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쌓여요. 코에서 후유증은 코 안의 기초 구조가 약해지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게 수술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피부가 얇아지면서 분필처럼 연골과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분필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코가 자꾸 빨개지든지 하얘지든지 하다가 염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은 조금 잘못됐다고 다시 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웬만하면 한 번, 좀 아쉽다면 그래도 2번 정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코재 수술은 모양 불만족의 케이스가 가장 많죠. 내가 원하는 모양은 요거였는데 조금 여기 아쉽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두고두고 아쉬워서 다시 수술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 이런 분들은 사실 재수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겨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코 휘어짐이라든지 염증에 의한 구축, 코의 호흡이 좀 힘들어진다든지, 맨 처음에는 모양이 예쁘게 유지되다가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으면서 모양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재수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과 재건 성형수술 같이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성형수술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미용 성형수술과 재건 성형수술,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용 성형수술은 정상인 사람이 엄청 예뻐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재건 성형수술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비정상이 된 사람이 평범해지려고 하는 게 재건 성형수술인데요. 맨 처음 수술은 미용 성형수술로 시작하셨는데 여러 사연이 생기면서 평범한데 조금 못생긴 게 아니라 아예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진 분들을 평범한 상태로 만드는 거를 뛰어넘어서 예쁜 걸로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을 예쁜 걸로 가게 하는 거, 이거 2단계 건너서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희 병원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케이스 2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4번째 코 재수술 케이스였는데요.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코가 좀 더 삐뚤어지면서 얼굴 전체적인 비대칭도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졌고, 코 호흡도 오히려 더 불편해졌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재수술을 했는데 다 좀 별로였대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귀연골도 쓰고 비중격도 쓰고 인공진피도 같이 쓰면서 수술을 했는데 다 좀 잘 안 되셔서 저희 병원에 왔어요. 사진을 보면 코가 오른쪽으로 좀 많이 휘어져 있고, 코끝도 조금 뭉툭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비중은 좀 주저앉으면서 밑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전 CT를 보면 가운데 부분에 비중격이 상당히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요거는 완전히 아코디언처럼 쭈글쭈글하게 주저앉으면서 구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좀 이것보다는 덜 휘어 있었을 텐데 코를 높였다
버텼다가 못 버티고 주저앉으면서 더 구겨지면서 더 삐뚤어진 거고요. 그래서 늑연고를 이용해서 코 안에 무너져 내린 기둥부터 새로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부러졌던 부분 다 똑바로 펴고 그리고 나서 겉에 코 삐뚤 거 피고 그리고 라인 예쁘게 잡고 비순각 교정하고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면요, 완전히 삐뚤어졌던 코끝이 똑발라졌고 콧대는 이미 높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코끝만 하셨거든요. 코가 무너지면서 여기가 밑으로 빠져있던 것도 쭉 올라가고 비순각도 예뻐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아주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안에가 엄청 삐뚤어서 코호흡이 힘들었던 게 너무 좋아졌다 해서 처음으로 느끼는 코호흡의 청량감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비중격도 완전히 삐뚤어졌던 게 똑바로 잘 펴졌고요. 꺾여 있던 것도 다 갈아내고 똑바로 세워주고 해서 제대로 잘 펴진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완전 심각한 재건 성형 수술 케이스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계셨다고 하셨어요. 코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다 함몰되면서 다 부러지셨고 너무 많이 부러지니까 안면 기능을 복원하는 거 중점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코뼈가 제대로 좀 잘 안 맞아졌었나 봐요. 그래서 코가 상당히 좀 틀어진 상태로 자리가 잡혔고 그러면서 코호흡도 상당히 힘들어지셨다고 하셨거든요.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미용 재건 성형 수술을 한번 시행하셨는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삐뚤 거는 거의 못 고치고 부러지면서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갔으니까 그것만 좀 올린다 생각해라,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여기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이게 삐뚤어져도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좋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입체감이 없고 낮을 때는 삐뚤 게 있어도 크게 표가 안 나는데 이게 높아졌는데 삐뚤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걸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수술할 때 원하는 대로 높아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삐뚤어 보이니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3D CT 변환한 거를 보면 코뼈가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서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병원에서도 한번 맞추고 저번에 수술하면서도 한번 맞춘 거래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이거 억지로 맞추려다가 보면 여기 안쪽에 코 냄새 맡는 후각세포가 있거든요. 그거 끊어 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뼈가 안타깝게 다치면서 틀어진 건 이게 최대치다. 그래서 요거에 정확히 맞는 실리콘을 맞춤 제작을 해서 여기는 해결을 하고 코끝 틀어진 거는 역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늑연고를 이용해서 안에서부터 와장창 무너진 걸 좀 다시 맞춰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를 사진으로 한번 보면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고 여기 라인도 되게 어색했던 게 똑바로 좀 맞춰졌고요. 코도 여기가 완전 옆에서 봤을 때도 주저앉아 있는 실리콘의 부작용이 온 것도 똑똑하게 잘 서서 이제는 비정상적인 코 모습이 평범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서글서글 잘생겨 보이는 모습으로까지도 향상되면서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처럼 코 재수술 시 3D 보형물이 적합한 이유가 있나요? 코뼈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채로 굳어버리면 3D 실리콘 아니고서는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깎아서 이렇게까지 삐뚤 코뼈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 몸은 많이 수술할수록 수술도 힘들어지고 회복도 느려지고 부작용 발생 확률도 올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고요. 한 번이 좀 아쉬우셨다면 두 번째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